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어 계신 분이죠. 프리지아 송지아 님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주 원론을 보기보다는 좀 뒷담화 식으로 이 사주의 특성과 이런 상황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는 내용은 들었는데 이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좀 알고 얘기하는 게 더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또 그렇게 보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냥 어떤 이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이 상황에 맞는 결론을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른 결론을 짓기 때문에 좀 우유부단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내 행동을 바꿔버리는 성향이 임수라는 성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차분하고 좀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관을 봐야 되는데 일이에요. 여기도 일이고 여기도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력하는 일단 하고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하고 본다,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주예요. 자, 재능을 보자면 화계가 두 개고요. 역마가 하나예요. 화계가 두 개라는 건 되게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마가 있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활동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임수라는 성향상 그렇게 막 추진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고민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데 좀 말이 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보는 사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상형은 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좀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가 상당히 신약한 사주입니다. 내가 수인데 수의 기운이 8자 중에 하나도 없고요. 수를 도와주는 게 금인데 금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신약한 사주이고요. 시에 따라서 뭐 종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신약하다, 내 힘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관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따라야 할 것이 두 개가 있다라는 개념인데 내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따라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관이 두 개가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내 힘으로 두 개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주는 워낙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선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면이 보여지는 사주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좀 좌지우지되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운에서 이 사주가 작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운을 볼 텐데요. 22세부터의 10년 대운은 정미대운이라는 운입니다. 자, 미토라는 토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작년 운이 신축이라는 운입니다. 토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대운과 세운에 축 및 충이라는 충도 들어옵니다. 그럼 화개충이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주가 토가 두 개 있어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 두 개만 있을 때는 두 개 중에만 고민하면 되니까 결정은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것, 정해진 걸 따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운과 세운에서 토가 두 개가 더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충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관살혼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간살혼잡 사주가 아니라 관살혼잡 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살혼잡이라는 게 뭐냐면 관이라는 게 관살이라는 게 혼잡 너무 많아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면 좋은 건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이 관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관사론잡사주는 관이 특히 여자에게 관사론잡사주는 뭐 결혼 이혼을 반복한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을 갖지 못한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게 여자 관사론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관사론잡이 아니라 운에서 관사론잡이 들어와 버려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운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게 화개축이니까 구설수 12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22년의 운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1년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1월까지도 이런 구설수 12수, 그 다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머리가 뻥 터져버리는 그런 운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운에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막 이것저것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분의 그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봤는데 이분이 50만 구독자더라고요. 21년에 쭉 50만 구독자였다가 솔로지옥 거기에서부터 뜬 것 같은데 12월에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90만까지 확 올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뭐가 있냐면 50만 유튜버만 해도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지인데 막 명품 하나도 못 사 입을 정도로 그렇게 그지가 아니에요. 50만 유튜버만 해도. 물론 영행 리치는 아닐 수 있지만 근데 그 옷을 못 사 입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행 리치라는 컨셉은 뭐 거짓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영행 리치의 문제도 있지만 뭐의 문제냐면 짝퉁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전혀 감잡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감각적이고 뭔가 이런 옷이 좋고 이게 좋은 건 맞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으로 인해서 정말 뛰어나다 그러면 원래 거에도 없는 옷을 살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0만 유튜버나 되면 그런 것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멘탈이 엉켜버린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희한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선택을 함으로 해서 구설수 11수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영앤리치라는 컨셉은 왜 잡았는지 그리고 실제 영앤리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다 떠나서 이 짝퉁 논란에 있어서는 올해 운이 되게 안 좋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따라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올해 내년의 운입니다. 작년 운도 안 좋지만 올해 내년의 운도 좋지 않아요. 자, 이론이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성향인데 이 사람은 일단 열심히 하고 보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가 워낙 힘이 없는 사주에 이게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못 버팁니다. 이분이 기획사도 있잖아요. 제가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기획사에서 이분의 멘탈 케어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분의 어떤 뭐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휴식 시간도 가지면서 멘탈 케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22년, 23년 운에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실수하고 뭐 뭘 못하고 이게 계속 와서 실제로 어떻게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도 같아서 기획사가 있으니 이 기획사에서 멘탈 케어
심리 상담이라든가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람을 좀 차분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한 거니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에게 좀 여유를 주고 이제 하나씩 해 나간다면 그 이후에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멘탈 케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켰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뭐 누구를 왕따 시키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나이에 자기 과시욕으로 거짓말 내지는 어떤 망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니까 좀 차분하게 자기 잘못한 거 반성하고 그 다음에 멘탈 케어 받아서 다시 일어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